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로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은 요즘 걸핏하면 보수 재건이라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지켜 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당 안팎의 한빠들도 한동훈이 대한민국 보수 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식의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곤 합니다. 한동훈이 선거에 출마한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굳이 언급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훈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선거 과정에서 보수 재건을 운운하고 그 중심에 한동훈이 있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여기지 않는 한 궤변과 요설도 그런 궤변과 요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동훈이 벼락 출세로 잠시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낸 정당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직접적 계기가 된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한동훈 본인이나 부인 진은정 등 한동훈 일가가 국힘 당원 게시판 사건에 무관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당내 징계를 100번 받아도 마땅한 배현진과 김종혁의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좌편향 판사가 인용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물먹인 이 뒤틀린 법원 현실에서도 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한동훈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지 못할 정도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한동훈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나경원, 안철수, 정점식, 조정훈, 원희룡 등 국힘 정치인들에 대해 당원 게시판에 배설한 그 수많은 저질과 폐륜, 욕설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나 이들을 비유하는 자들이 입에 올리는 보수 재건 운운하는 레토릭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에서 이른바 보수가 저따위 수준의 저질로 추락했습니까? 말장난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 악취가 나는 당원 게시판 배설물을 보고도 보수 재건이니 합리적 보수니 하는 식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면서 한동훈을 비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서 우리 현실에 대한 아득한 절망감마저 듭니다. 이건 이념이나 정치 수준 이전의 문제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이 아니라도 한동훈은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 세력에 도움이 되는 일은커녕 해로운 일만 저질러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한국의 보수 세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 광풍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이었던 한동훈은 자신의 검사 인생에서 그 시절이 가장 화려한 화양연화의 시절이었다고 직접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랬던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법무장관에 파격적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선거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공천 참사와 선거 전략 실패, 당정 갈등으로 선거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잠시 물러났다가 집권여당 당대표로 복귀한 데 한 짓이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그것도 한동훈 자신에게 파격적인 출세 카펫을 깔아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칼을 꽂고 결국 탄핵에 찬성해 결과적으로 이재명 극좌정권 출범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어쩌면 윤석열이 계엄 같지도 않은 계엄 선포를 최종 결심할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한동훈이 아니고 나경원이나 김기현, 원희룡 같은 다른 정치인이었다면 윤석열도 헌법상 대통령이 택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정치적 자살로 이어진 계엄이라는 최후의 선택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4.10 총선 당시 한동훈이 주도한 공천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또 얼마나 보수나 우파 정서와 거리가 멀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눈에도 비교가 가능한 대표적 사례를 살펴봅시다. 4.10 총선 당시 한동훈 지도부는 울산에서 우파 색채가 특히 강한 지역인 울산 남구 갑에 소위 국민추천제라는 미명하에 김상욱을 낙하산으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렇게 금배지를 단 김상욱은 몇 년도 지나지 않아 국힘을 배신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가 이번 6.3 지방선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 반면 김상욱의 울산시장 출마로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남구 갑에 장동혁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정권 이후 이재명 정권까지 저질 좌익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온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 체제에서 경선도 없이 단수 공천 낙점을 받은 김상욱과 장동혁 체제에서 경선을 통해 당협위원장이 된 뒤 이번에 국회의원 보선 공천장을 받은 김태규. 이 두 사람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보수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김태규와 김상욱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이 한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한동훈이 주장하는 보수 재건이 얼마나 현실적 합성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울산 남구갑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이 공천을 주도한 4.10 총선에서 우파 정당 강세 지역인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범강남 지역과 부산 대구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상당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지금까지도 걸핏하면 잡음을 일으키는 한지아, 진종호 등 일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 정당이나 우파 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좌익 정당에 더 어울리는 듯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직전 대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당시 좌익 세력의 탄핵 시도에 적극 부역했던 김무성 전 당대표를 향해 천년의 한이라는 표현으로 직격탄을 날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무성은 한때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긴 했지만 그 정치적 뿌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상도동계였습니다. 그런 김무성의 박근혜 배신이 천년의 한이라고 한다면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연을 지닌 한동훈의 윤석열 배신을 두고 일각에서 5천년의 한인이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살모사형 배신자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김무성의 박근혜 배신을 통렬히 질타했던 김문수가 대선 후 치러진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뜬금없이 한동훈을 감싸면서 추락한 것은 참으로 뒷맛이 개운치 않지만 여기에서 그 문제를 더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한의사이자 장애인 복지 전문가로 서울 강동을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석용 전 의원은 최근 부끄럽고 역겨운 후보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한동훈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윤석용 전 의원은 별건 수사의 대가로 큰 재벌 왕초를 죄다 영창 보내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시켜 수십 년 구형 때리더니 20년 가까이 형제같이 모신 윤석열을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외침과 동시에 골로 보냈다. 수족같이 거느리는 한빠 국회의원을 본회의에 보내 탄핵도 부역해 국힘당도 쫄딱 망하고 보수도 씨를 마르게 했다. 소름 끼친다. 꿈에 나올까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장관 만들어준 인덕 없는 윤통을 배반한 것은 완장차면 달라질 수 있다지만 당 게시판에 올린 글은 가족 모두 동원한 것이 빼박인데도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것은 정말 역겹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광주 출신의 호남 전향 우파 농객으로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주동식 전 호남대한포럼 공동대표의 한동훈 질타도 매섭습니다. 주동식은 윤석열은 실수한 거고 능력 부족이었다. 한동훈은 좌빨의 유능한 첩자였다. 윤석열은 비판해야 하지만 한동훈은 짓밟아 뭉개야 한다. 한동훈을 용납하면 우파는 앞으로 영원히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하나만 떨어뜨려도 우파는 낙제는 면하는 거다. 조국까지 떨어뜨리면 80점,
김상우까지 떨어뜨리면 A뿔 즉 A+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동식은 또 독사는 대가리를 박살내는 게 유일한 대처법이다. 독사를 껴안고 달래서 새끼 삼자고 한동훈이는 왜 내란 정당에 못 들어와서 진짜 랄자 발자 광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한동훈은 우파에 남아있을 수 없다. 정치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비용과 시간, 에너지를 한동훈에게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빨리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끊어주는 게 한동훈에게도 우파에게도 좋은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요즘 주목받는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 중 한 명인 박민영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동훈 이름 석자가 매스컴에서 사라졌을 때 늘 가장 높았습니다.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극한의 당정 갈등도 그로부터 비롯된 계엄 사태도 탄핵과 이재명 집권도 없었을 겁니다. MB 청와대 스님 행정관부터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까지 평생 보수 정권의 녹을 먹었으면서 보수 정치인들만 괴롭히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역대급 폐륜자, 배신의 아이콘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민주당이 지금도 한동훈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분란 만들기 좋아하는 언론이 한동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민주당 집권 1등 공신 한동훈의 존재 자체가 보수 분열의 역사이자 분란의 씨앗입니다. 한동훈을 돕는 건 민주당을 돕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건은 한동훈 제명으로 일단 당내 정치적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장 등 우파 시민운동가들은 이 사건이 명백한 형사범죄 성격이 농후하다면서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건의 1차적 피해자인 국민의힘도 한동훈 제명과 함께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미 문제의 IP 주소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의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건 전모와 단계 여론조작의 범인들을 특정하고 소환 조사를 벌여 바로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윤 정부와 인연을 맺었던 정부 및 국힘 인사들, 국힘 밖의 주요 자유파 정치인이나 시민운동가들에 대해서는 무리할 정도로 초스피드로 특검이나 경찰의 전방위적 수사,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나 검찰의 영장 청구, 법원 기소가 이루어진 사례들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와 관련된 한동훈 사법 리스크를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기진 스페인 아이대학교 교수는 한동훈 측에서 민주당이 한동훈을 가장 무서워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뱉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면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 사건부터 조졌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자산이자 보수 분탕의 씨앗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만약 한동훈 일가가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을 저지른 사실이 정식 수사를 통해 공식적 법적으로 확인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치명적 약점까지 잡힌다면 이것만으로도 한동훈발 보수 재건 운운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보수 재건은커녕 보수 괴멸의 핵심 주역인 한동훈을 어떻게든 띄우려고 여념이 없는 사람들은 찬물 한 사발이라도 마시고 정신들 좀 차리길 바랍니다. 그래도 굳이 한동훈을 껴안고 같이 가고 싶다면 최소한 보수 재건 운운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나 하지 말고 국힘 밖에서 아예 딴 살림을 차리든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